네,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월급모아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작은 두꺼비집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네.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모아 전해드립니다. 권도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도 잘 지내세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월요일이 네. 빨리빨리 오죠? 예, 월요일이 금방 옵니다. 그리고 네. 일단 토요일이 되면 네. 월요일 날 방송할 생각으로 네. 제가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좋다는 말씀이신 늘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막히고 또 사람도 많은데 네. 열심히 빗뚫고 이렇게 어. 와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야.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권도영의 스타일 재무 설계. 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재무 설계 스타일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먼저 지난 한 주 아하. 제가 방송하면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일일 일자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 생활을 위해서 일일 금융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제일 그러니까요. 무섭고 약간 이렇게 손바닥 맞아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일일 일자는 안 하셨나요? 얘를 일단 예. 이렇게 정리하는 거, 책상 정리. 책상 정리? 네. 정리만 하더라도 뭐 좋죠.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냥 중복이니까 예. 어쩔 수 없다. 일일 일자는 다음 아, 주에 그래.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거의 가졌어요. 금부치를 붙이고 있었는데 거의. 네. 좋습니다. 네. 예. 일일 일자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금융회사도 반드시 찾아가서 네. 또 나의 오늘 또 성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눌 거니까 맞아요. 나의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재무 설계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시작부터 너무 화기애애한데 저는 사실 아까 스타일 재무 설계 얘기할 때 네. 이번 주는 자신 있다. 아, 그래요? 스타일과 관련된 오. 재무 설계라면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금부치 했는데. 계속 제 좋습니다. 의상이 오늘 좀 독특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스타일 아닙니다 오늘. 아, 예, 그래요? 각자의 성향에 맞는 재무 설계에 오.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아. 오늘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분은 좀 저축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투자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주도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듯이 그렇죠. 재무 설계 역시 각자의 성향에 맞출 때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도형, 저축형, 투자형 이렇게 나눠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각 형별로 생산적인 면이 있고 또 소모적인 면이 있어요. 또 그거를 우리가 오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좀 장점을 극대화해서 재무설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에게 맞는 그 재무 스타일을 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일단 나의 재무 스타일을 분석해 볼 텐데 일단은 제가 10문제씩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오. 그래서 총 3개의 그러니까 30문항입니다. 네. 10개 문항씩 3개 카테고리로 제가 나눠서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 모두 다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시고 나는 어디에 성향이 더 가까운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나는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그냥 스치는 대로 느낌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CMA 통장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알고 있다.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을 즐겨 이용하며 쇼핑하기 전에 가격 비교를 해본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주위에서 짠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내 지갑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실히 안다. 그리고 9번째, 사고 싶은 물건을 6개월 이상 저축해서 구입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일단 10개. 10개 중에. 10개 중에 저는 5개. 5개. 진짜요? 저는 너무 체크할 게 없던데 그래요? 저는 2개. 2개. 오늘 또 스타일대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적금금리, 예금금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CMA 통장 같은 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거래 은행 활용하고 계시죠? 네. 네. 그다음에 복리, 단리 차이점. 복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눈덩이 불리는 효과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뭉쳐서 굴릴 때는 힘들지만 이게 쌓여서 붓는 눈의 양이 나중엔 달라진다. 이게 복리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우리 일일 일잔하고 있으니까 짠돌이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분석 체크리스트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 안에서? 저는 사실 그 신용카드를 오래 쓰다가 네. 최근에 올해부터 체크카드로 바꿨어요. 아주 좋아요. 네. 예, 아주 좋아요. 예. 우리 그 인터넷 은행이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체크카드를 가지고 쓰면 혜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때도 맞아요. 체크카드는 굉장히 활용도에서 좋으니까 이런 네.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체크카드가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한도 이상이 되면 신용카드 역할도 하는 그러면 그렇구나. 신용카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는 신용카드인가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카드는 전- 한두 개가 아니니까 또 아, 여러 가지 나누어서 체크카드 그렇구나. 써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근데 저는 사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런 혜택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럼요. 예, 네. 예, 예. 그 무이자 신용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신용이 좋을수록 금융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신용에 맞게끔 할부 기간도 더 주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무이자 할부를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두 번째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평균 수익률을 알고 있다. 네. 주식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본 적이 있다.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위해서 관련된 서적을 5권 이상 읽어본 경험이 있다.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열심히 읽는 편이다. 해외 주식을 포함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투자 종목 5개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주식 투자의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를 주제로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 대화입니다, 대화.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대화. 복권과 같은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20번째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예. 체크해 본 게 있나요? 더 어렵네요. 저기 뭐 카메라 감독님 막 탄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생각보다 예.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아니 이거 알면 내가 다른 직업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예. 저는 3개. 세 개? 저도 3개예요. 3개? 좋습니다. 뭐 이따가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여기서 뭐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뭐 특별히 근데 뭐 눈에 약간 들어온다 뭐 이런 이걸 거. 봤을 때 네. 조금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데 그래요? 일반인도 이게 다 체크가 되나요? 투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요 항목들의 키워드들은 늘상 하는 얘기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본인 돈 갖다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 뭐 직접 투자, 이게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진짜 장기거든요. 네. 주식 투자에서. 저 그래서 있어요. 3년 이상 그래요? 손절을 못 해가지고.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좀 더 오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인덱스 펀드는 어떤 걸까요? 인덱스 펀드는 이제 주가 종합 지수에 연동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펀드들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까 사실 처음 이 코스피 평균 수익률을 알고 있다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거를 정말 몇이나 되는 사람이 알까 궁금한데 실제로 많이들 알아요? 예, 코스피 평균 수익률 많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고 그렇구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경제 방송과 함께 또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투자형의 스타일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약간 대표님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어서 또 다음 체크리스트도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또 10가지 문항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인생을 한 판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모험을 즐긴다. 네. 전문 자격증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한 분야에 대해 책을 한 권 낼 수 있을 정도의 남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분야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수입의 4분의 1, 25% 이상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외국어 공부를 1년 이상 지속하고 있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가 있다. 한 달에 최소 4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한 주에 1권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겠죠. 현재 직업 외에 또 다른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평균 이상의 삶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 70세까지 일할 자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를 주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이다. 음. 자, 여기서는 몇 개 정도 체크되셨나요? 여기는 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요? 6개. 6개. 저는 예, 좋습니다. 여기도 5개. 5개. 네. 골고루 잘 나왔네요. 예, 의외로. 의외로요? 의외로. 예. 아니, 왜냐면 같이 방송하다 보면, 네. 2개요, 막 1개요, 없어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걱정을 의외로 하셨구나. 예, 막 걱정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또 방송 자체가 걱정됐거든요. 저는 없어요, 막 이럴까봐. 근데 다행히 좋습니다. 네. 자, 요거를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 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저축형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형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그룹에 체크한 횟수가 많이 있다면 이거는 자기 주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축형이 좋고 투자형이 좋고 자기 주도형이 좋고 다 이름 다 좋아 보이잖아요. 네. 예, 이거 다 뭐 이게 뭐 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네. 여기에서 생산적인 분,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요. 이곳에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형의 장단점, 투자형의 장단점, 그리고 자기 주도형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가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스타일당 한 7개 이상 체크를 했다면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경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7개 이상 나온 게 있나요? 없죠, 저희는. 없어요? 네. 마지막에 6개 아, 6개. 나오셨네요. 네. 그러면 거의 턱걸이 정도로 해가지고 경제 지식은 양호하고 관심은 있지만 노력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 분들인 것 필요하다. 같다. 그리고 마지막 3개 이하를 체크한 부분이 있다면 기본기 없다. 평균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C는 많이 나와서 좋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축형도 2점, 투자형도 3점 이러면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요? 저 자기 주도형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여기 것 극명하게 많이 나오신 게 어디예요? 저는 일단 저축형 5개, 자기 주도형 5개씩 이렇게 나왔어요. 5개. 네. 골고루 나왔네. 골고루 나왔네요. 좋습니다. 네. 아주 좋죠. 그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그룹 저축형은요, 안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큰 돈 벌기보다 열심히 저축해서 꾸준히 돈 벌겠다.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게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나친 안정축으로 인해서 시대에 뒤처지거나 오히려 물가 상승률 같은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너무 안정적이야. 네.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내 돈을 다 집어넣고 마당에다가 파묻어 놓은 다음에 10년 후에 꺼내면 그 돈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가치가 네.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는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저축형이라고 해서 그래도 기본 이상 가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이 저축형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이 저축형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좀 넓혀보고 넓게 보는 게 이제 저축형 강점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저축형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경제 흐름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높은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태도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현재 또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열심히 저축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시간의 가치, 실질적인 가치, 아까 말씀드린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가지고 진정한 절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 큰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우리 저축형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꼭 돈을 막 모아만 둔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항아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나오셨잖아요, 그쪽으로. 여기 5개 나오셨죠. 네, 좋습니다. 자, 네, 지금 장점을 극대화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혼내신 거 아니죠, 아니, 대표님? 이게 뭐가 나쁘고 좋다고 하는 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제가 저희 바로 이어서 또 투자형 재무 스타일은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이죠. 여기에 좀 체크가 많이 돼 있다면 요걸 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정적이 될 수 있는데 요걸 좀 관심 있게 지금 알고 있다. 이 키워드들은 내 일상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데 양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형은 지나친 이제 도박형의 재테크에 몰입할 수도 있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남의 돈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거를 막 극복하고 안 되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일명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잡주 이런 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또 풍문에 흔들리기 쉽고요. 테마주만 찾아다니는 습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왜냐하면 늘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주식시장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맞아요. 자기 일에 충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가 힘들고 경제 생활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꼭 내가 사면 잘못되면 내가 사는 순간 꼭 떨어져요. 그리고 꼭 내가 팔면 또 올라가요. 아이고.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축형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장단이 있다 하셨는데 역시 네. 투자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생산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형도 생산적인 투자형이 있죠. 일단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적어도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 보유하는 그런 원칙에 기반을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주 양호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생활자금이 아니라 비상자금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그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공격적인 투자형이라고 나쁜 건 아니고 이걸 좀 생산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생산적인 투자형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대표님? 근데 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원칙이 있어요. 네. 제가 원칙을 한 6가지로 좀 나열해 볼 텐데요. 오. 내가 생산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를 좀 접목해 가지고 네. 더 생산적인 투자형의 극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는 반드시 긴급 활용차가 없는 여유 자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의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10%를 기대한다면 마이너스 10%도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늘 나는 좋다. 잘 될 거야.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좀 금물일 수 있다. 세 번째, 미수하거나 이 여자 이름 미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대출 받는 겁니다. 네. 신용 매매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살 때는 좀 나누어 사는 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나누어 사고 또 그 산 것들을 돈이 필요할 때는 나누어 파는 것도 좋겠다.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잘하는 업종을 좀 내가 찾아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내가 전업 투자가 아니라면 간접 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주도형 네. 있잖아요. 네. 전 왠지 이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 주도형도 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있어요. 아이고. 단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단점은 이제 자신의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 승부를 내고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스타일이 이제 이 자기 주도형인데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거나 안정적이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분들한테는. 일단은 보통 분들이 이제 저축형이 이제 직장에 좀 관심이 있다면 이분은 업 자체,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주로 이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네. 내가 잘 되면 잘 될 거야. 내가 오늘 확실히 이끌면 내 자산은 불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8년 차인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사업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생기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투자할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저는 제 회사에 투자를 하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내가 일해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자기 개발해가지고 네. 내가 업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주도형도 소모적인 측면과 생산적인 측면에 있으니까 그 양면을 잘 살펴보고 생산적인 측면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소모적인 것과 반대로 생산적인 거의 차이가 뭔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경제생활 자체에 그 질서가 좀 잡혀있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관리가 안 돼요. 자기의 이제 어떤 자기 개발의 위주가 되기 때문에 경제는 두 번째라고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음이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단순히 경험으로, 그러니까 나 돈 잃어봤어. 예를 들어 나 주식 투자해서 나 좀 이렇게 마이너스 돼봤는데 그게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 묵혀둔 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축이나 투자에 좀 둔감하고 경제 흐름이나 금융 상품에 무관심한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주도형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여유 자금 마련이나 위험 대비에 대해서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 되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와,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찔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소모적인 자기주도형이 좀 가장 위험한 것 같기도 하네요. 다 위험합니다. 소모적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뭐 많이 나오셨다고요? 어떤 거 많이 나왔냐고요? 자기주도형? 자기주도형 5개. 5개? 네. 6개. 6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모적인 측면만 최대한 축소시키고 생산적인 부분을 뭐 제가 뭐 소모적이다 생산적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극대화하면 잘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생산적인 자기주도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같은 시대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업으로 자기 능력 개발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좋죠.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징과 장점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폭도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주도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익도 빠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사업 등으로 전환하기에도 아주 용이하니까 이런 것들 장점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컨대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지출의 소모성을 제거하고 생산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대안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대표님은 어떤 스타일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자기주도형이 있어요. 강해요? 아, 그래요? 강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축 투자보다 나는 내 사업에 더 충실해서 내 강의를 좀 더 개발해서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잘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자기주도형의 단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죠? 좀 무관해지는 거죠. 이거 투자, 뭐 저축 이거보다는 내가 일단 내가 지금 오늘 하루에 더 충실하고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강해서 좀 단점을 가지고는 있어요. 여기 그 분석 스타일리스트 보면 예. 70세 이상까지 일할 자신 있다.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무은퇴관을 가지고 있어요. 은퇴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세까지 일하고 나 놀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네. 뭐 이렇게 등산형 쭉 올라갔다가 등산형. 천천히 떨어지겠다는 분들 계신데 저는 파이어족도 있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 쓰러지는 아니고 근데 요즘에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왜요? 왜 가수는 왜 무대에서 죽고 강사는 또 마이크 잡다 죽는다고 했는데 네. 어떤 강의장에서 마스크를 끼고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30분 만에 순직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고기도 넘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 그럼에도 시대라. 불구하고 강의할 네.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멋있는 마인드네요. 네, 아니 대표님 오늘 왜 이렇게 빵빵 터지시는 거죠? 너무 재밌어서 아, 저희가. 그래요? 네, 진짜 아니 이렇게 근데 70세까지 일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도 99세까지 마인드라도 일하세요, 99세까지. 99 왜냐면 세니까. 본인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 참 좋아요. 근데 네. 퇴직하신 분들도 보면 본인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오래 일하고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또 건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이 진짜 또 중요한 네. 무기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체크리스트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형에 가까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재무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적인 부분이 있고 소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저축형이 나왔다 그러면 저축에 좀 생산적인 부분을 더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형이 나왔다 그러면 소모적인 부분을 좀 줄이시고 좀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가치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 주도형의 재무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주도형대로 열심히 업을 충실하면서 열심히 나가시되 조금 경제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투자나 저축도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자세로 생산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